오늘 기대하고 기대했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 및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설장으로 행하는 길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응원하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연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긍정적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해당 컨퍼런스에서, 해당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자산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공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밑밥을 뿌리면서 비트코인은 원래 한번 사면은 절대 매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정부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못하게 금지할 것이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발언은 아니지만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 아닌가. 다음으로 호응을 많이 받았었던 발언들로는 비트코인 시총이 언젠가는 금 시총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쳤었던 발언에는 I will fire Gary Gensler. 당선되면은 취임 첫날 바로 게리 겐슬러의 대가리를 자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바로 해임을 시켜버리겠다. 그러자 게리 겐슬러 때문에 정말 많은 울분에 맺혀 있었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쳤었다. 그러자 트럼프가 나중에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게리 겐슬러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는 미처 몰랐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게리 겐슬러는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에 나섰을 때 재무 담당을 맡았었고,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 비트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압박을 전부 다 종식시켜버릴 것인데, 반면에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면 카말라 해리스와 일당들은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을 조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그가 이야기한 것들을 또 잠깐씩 살펴보게 된다면 미국이야말로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채굴의 슈퍼파워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내가 당선되면 가격이 떡상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going to the moo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투자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치 100년 전 철강 산업과 비교할 만하다. 우리들을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들, 바이든 까기, 바이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까닭은 비트코인은 자유와 억압에 대한 반대 상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이야기들, 미국이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오고 해외 전쟁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러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출 것이다. 나는 전쟁을 멈추고 전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미국 내에서 다시 원유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또한 미국은 다시 없는 비트코인 채굴 강국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야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임기 동안에 비트코인은 3000%가량 상승했었는데 바이든 정권 때는 인플레이션 적용해가지고 50%밖에 상승하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주겠다. 미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를 뽑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해리스 측에서도,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와 동시에 최근에 언론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따라잡았다, 트럼프를 앞섰다라는 거짓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타고 연설을 했을 때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822명이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822명. 반면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자체만 시청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어 가고 있으며 트럼프가 연설하기 시작했을 때 6만 명, 7만 명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라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LGBTQ, PC 사상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 카말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제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충격의 도가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온갖 게이의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옆에 끼고 온갖 기독교를 모독하는 퍼포먼스들을 펼쳤었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토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참여자들이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전역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한 번씩 그래도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저는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한편 또 다른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 매일 550개의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매수하겠다 등등의 굉장히 과감한 공약들을 걸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나이도 더 젊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은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공약보다 솔직히 좀 더 끌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당 컨퍼런스에 비트코인의 이모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민주당이 암호화폐 법안 통과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다수는 미국 민주당 상원은행위원회에 있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다가오는 11월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공공의 적은 미국 민주당이다. 한편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과감한 예측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봤을 때 2045년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1,300만 달러까지 달하게 되면서 전 세계 무의 7%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치가 최대 무려 4,900만 달러, 개당 4,9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부의 22%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약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개당 30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전 세계 부의 2%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부의 비율은 0.1%입니다. 자, 굉장히 어마무시한 예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또 마이클 셀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가져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들고 계시다면 소량 정도는 절대 팔지 마시고 한번 평생 들고 가보기를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뉴저지의 저지시티의 시장이 얼마 전에 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에도 나가게 될 텐데 만약에 본인이 당선되게 된다면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암호화폐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트럼프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5,200만 달러만이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순유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고요.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자, 마운트 kok스에서 비트코인 물량 풀었죠. 대략 전체 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채권자들에게 돌려줬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보아하니 돌려주기 전보다 상환하고 난 후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돌려주고 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다더라. 이것이 뭔 소리입니까? 그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거나 혹은 팔았는데 시장이 전부 다 흡수를 하고 가격을 오히려 올렸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운트 kok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간다, 4만 달러 간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의 비트코인 시장. 다음으로는 분석인데요.
분석가 암호화폐 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이런 식으로다가 브로드닝 웨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비트코인 전고 근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 85,000달러 가즈아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85,000달러 가즈아. 렉트 캐피탈 분석가 또한 비트코인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과거에 반감기 이후에 슈퍼 떡상 했을 때 바로 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살벌하게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봉.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다. 안베사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강력한 저항, 지금 비트코인을 막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짧은 시간대의 봉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이 63,900달러 위에서 머물러준다라면 상승세를 계속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높은 시간대를 봤을 때 앞에서 나왔었던 차트 분석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항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해볼 만한 지표가 있다라면 바로 테더의 도미넌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강세와 비스무리하게 테더 도미넌스도 약해질 때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최근에 채널에서 하방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장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가지 좋은 소식과 긍정적인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야, 이거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냐, 환희에 가득 찬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환희에 찼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격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개미들이 안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미들 꼬실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쭉 올라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가져보고요. 다음으로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어마어마한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1억 6,300만 달러. 전부 다 유출이 그레이스케일로부터 기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ETF를 출시하지 않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솔라나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솔라나의 성적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차트상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으며 솔라나는 여기서 가격이 45% 상승하게 되면서 265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솔라나의 현재 단계는 강세 궤도의 일부로서 자산이 대각선 저항 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자리가 바로 바나나존이 될 수가 있겠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라나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제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데 이어가지고 팔라우에서 최근에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248달러. 과연 솔라나가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달아오른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상승장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 광주댐 및 수고했다 시청료 광고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